조승우 출연 중 기본 강의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일차 강의 때 보충자료 1-에 있는 문제 18번 문제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 문제는 보충자료를 가지고서 듣는 게 훨씬 더 전달이 잘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 보겠는데요. 이 문제는 자료를 보게 되면은 질문 한번 볼게요. 다음 글은 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문단부터 있죠. 요거를 설명하고 있다. 다음 사례는 어디 있습니까? 제일 세 번째 문단에 있죠. 이 사례에 관한 각 견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적절치 않은 것, 아는 거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택지 옆에다가 X표 써놓고 하면은 훨씬 더 실수를 줄여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옆에 보면 고득점 문제였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모의고사 문제가 고득점 모의고사, 다시 하프 모의고사,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득점 모의고사는 좀 차별화 요소를 만들어가면서 학습하면서 틀리면서 배운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제시문도 꽤 길지요. 해서 꽤 긴데 이 문제가 만약에 실제 나왔다면 시간이 많을 것 같으면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 시간이 남을 때 풀 수도 있는 거고 알 때는 좀 풀어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틀리면서 배운다 이런 생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이렇게 돼 있죠. 어떤 행위가 있은 후 어떤 사실, 행위 동그라미, 행위가 있은 후 어떤 사실, 사실의 동그라미 이게 발생하였을 때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와 발생한 사실에 법적인 의미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되어야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죄송합니다. 되어야 이거죠. 행위는 뭡니까? 일종의 원인이죠. 원인. 그 다음 사실은 뭡니까? 결과죠. 이렇게 대응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법적인 의미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없었다면, 다시 말해 원인에 해당되는 행위가 없었다면 그 사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사실,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조건적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조건적 관계는 뭡니까?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원인의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필요 조건에서 원인 개념이 있고 충분 조건의 원인 개념이 있고 필요 충분 조건에서 원인 개념이 있고 확률적 측면에서 원인 개념이 있는데 이건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 개념이죠. 필요 원인. 없다면 발생하지 않는다. 원인이 없었다면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 조건에서 원인 개념. 요걸 알고 있는 분이 조건적 관계를 훨씬 더 적용하기 좋겠죠. 그래서 아는 분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소재는 여러 번 다루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다 했을 때는 이미 많은 분들은 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되어야 하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견해가 주어져 있는데 이 견해 쫙 보면서 차이점들 빨리빨리 인식하는 게 좋겠죠. 뭡니까? 첫 번째 견해. 행위와 발생한 사실 사이에 조건적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 인정. 이거죠. 조건적 관계 있으면 인과관계 인정. 이게 첫 번째 견해가 되고 두 번째 견해는 조건적 관계가 있는 여러 행위 중 하니까 조건적 관계는 기본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 행위 중에서 원인으로 추론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시간상 최후의 행위만 발생한 사실에 대한 원인이라고 본다라고 해서 이 경우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좁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리하면 조건적 관계, 그 다음에 시간상 최후 행위, 요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별표입니다. 세 번째 별표인데 조건적 관계가 있는 여러 행위 중 하니까 조건적 관계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이 행위 중 행위자 네모박스 별표입니다. 행위자가 네모박스 별표 행위자가 알았거나 동그라미 알았거나 그 다음에 네모박스 알 수 있던 사정 알았거나 알 수 있던 사정을 기초로 해서 알 수 있던 사정 네모박스 별표입니다. 알 수 있던 사정.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모의고사 할 때는 그냥 틀리면서 배우자 이런 측면인데 알 수 있던이란 건 뭐랍니까? 알았거나 몰랐는데 알 수 있던 이겁니다. 정리하면은 알 수 있던의 의미는 몰랐는데 알 수 있던 요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번 기회에 정리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이걸 기초로 해서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 동그라미 별표다. 개연성이 높은 행위에 대하여 개연성 판단을 해야 되겠죠. 개연성이 높은 행위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거. 이 경우 행위자 기준 네모박스 별표입니다. 행위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세 번째 견해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조건적 관계라는 게 있고 알았거나 알 수 있던 사정을 기초 개연성 판단한다. 이겁니다. 조건적 관계 뭡니까? 원인이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발생하지 않는 소극적 측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개연성 판단은 뭡니까? 이 원인이 있다면 얘가 결과를 얼마나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가? 발생 측면이죠.
보다 적극적 측면이죠.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 측면과 발생하는 측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는 게 이 세 번째 견해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견해는 조건적 관계가 있는 여러 행위 중 조건적 관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러 행위 중 행위 당시의 동그라미 행위 당시에 있던 사정, 네오박스, 모든 사정입니다. 행위자 수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정. 행위자가 몰랐다 하더라도 그 사정까지 기초로 해서 개연성 판단하겠다 하면서 어떤 겁니까? 모든 사정을 기초로 일반적으로 해당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 동그라미, 개연성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따라서 세 번째나 네 번째가 유사하지만 얘는 행위자 기준에서 개연성 판단. 이거고 얘는 뭡니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정. 행위자가 몰랐는데요. 너 모르는 거 상관없어. 이거 당시에 진행되고 있었어.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정을 기초로 개연성 판단한다. 이거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보고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죠. 조건적 관계는 소극적 측면을 얘기한다. 원인이 없었다면, 원인에 해당되는 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느냐. 이 측면이고 개연성 판단은 뭡니까? 원인에 해당되려는 이 추정되는 게 있었으면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냐.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게 세 번째, 네 번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사례를 잠깐 보겠는데, 사례가 이제 쭉 1번, 2번, 3번, 4번 사례가 있는데 선택지도 잠깐 볼까요? 선택지는 뭡니까? 1번은 네 견해 모두 사례 1의 경우에 대해요. 2번 선택지, 첫 번째 견해. 3번 선택지, 두 번째 견해. 4번 선택지, 세 번째 견해. 5번 선택 네 번째 견해니까 2, 3, 4, 5, 1 이렇게 풀어가는 게 좀 더 낫겠죠. 이제 그래서 선택지 구조도 좀 보면서 문제 풀 때 잘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사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좀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이렇게 해서 포인트 정리했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 사례 2를 보면은 이런 거예요. 사례부터는 좀 공부하는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그냥 이렇게 갈까요? 자, 견해 1을 쭉 설명하면서 견해 1이 뭐냐 보면 2번 선택지 보시면 2번 선택 별표입니다. 2번 선택지 보시면 견해에 따르면 첫 번째 견해에 따르면 사례 3의 경우에만 했으니까 사례 1, 2, 3, 4 다 검토하는 거니까 요거를 2번 선택지 쭉 보면서 이 사례 1, 2, 3, 4랑도 보도록 하겠는데, 자, 그럼 첫 번째 견해 요건데요. 첫 번째 경우니까 조건적 관계 이겁니다.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사례 1입니다. 사례는 갑이 을의 심장을 저격하여 그러니까 갑의 행위는 뭡니까? 심장 저격. 그 다음에 을이 즉시 사망했다. 이거죠. 원인 갑의 심장 저격 행위. 결과 을의 즉시 사망. 요거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견해 1 다시 한번 조건적 관계 요건데 2번 선택지 보고 있는데 견해 1 조건적 관계 있으면 이거니까, 자, 요거 한번 검토해 보면 이겁니다. 첫 번째, 심장 저격이란 행위가 없었다면, 나 심장 저격이라고 한다면 사망이라는 건 나 사망이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자, 보세요. 심장 저격에서 즉시 사망했습니다. 그럼 심장 저격이 없었다면 사망하지 않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거는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사례 1을 보면은 갑의 가벼운 폭행으로 을이 경미한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가는 도중 다른 사람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했고 이로 을이 즉시 사망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갑의 행위는 뭡니까? 가벼운 폭행입니다. 가벼운 폭행.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적 관계를 적용해본다 뭡니까? 갑의 행위가 없었다면, 가벼운 폭행이 없었다면 이거죠. 가벼운 폭행이 없었다면 뭡니까? 가벼운 상처도 안 입었을 것이고, 상처를 안 입었다고 하면 병원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병원에 가지 않았을 거면 교통사고를 안 났을 것이고, 교통사고가 안 나면 사망도 안 했겠죠. 따라서 가벼운 폭행이 없었다면 사망하지 않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조건적 관계 충족, 요게 되겠죠. 따라서 얘도 충족하고, 세 번째입니다. 사례 3 별표입니다. 어떤 독약의 치사량이 10g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갑과 을이 서로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던 채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각각의 동그라미 별표, 각각 갑도 10g, 을도 10g 이 독약을 차례로 병에게 먹인 후 병이 독약으로 인하여 사망했습니다. 그러면은 을까지 먹고 죽었다고 하면 20g 때문에 죽은 거라고 볼 수도 있고, 10g 먹고 나서 죽고 가다가 10g 더 들어왔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10g면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주어져 있는데, 자, 그러면 견해 1에 따르면, 자, 보세요. 갑이 없었다. 갑이 10g 줬는데 갑이 없었다고 하면, 갑이 주지 않았다고 하면 얘는 사망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갑 뒤에 바로 을이 차례로니까 을이 딱 줄 거죠. 따라서 을 거 바로 먹고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을 거 다 이걸로 사망하게 되는 거니까 조건적 관계 충족되지 않죠.
따라서 조건적 관계 충족되지 않음. 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례 4입니다. 사례 4. 사례 4는 어떤 독약의 치사량이 19g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갑을병이 서로 알지 못한 채로 각각 3g 동그라미 3g. 그 다음에 을 4g. 그 다음에 병 3g. 이렇게 차례로 밑줄 별표입니다. 차례로 먹여서 3, 4, 3이 합쳐져서 10g이 된 거죠. 너무 긴 시간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안 됐겠지만 차례로 먹여서 합쳐져서 10g 돼서 결국 치사량 돼서 사망했다 이거잖아요. 됐습니까? 따라서 이게 사례 4가 되는데,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갑이 행위가 없었다면 3g이 없었다면 사망하지 않느냐라는 조건적 관계를 묻고 있는데 3g이 없으면 뒤에서 4g, 3g 준다 하더라도 7g밖에 안 되잖아요. 따라서 7g으로 사망하지 못하는 거지. 치사량 안 되니까. 됐습니까? 따라서 조건적 관계 충족한다. 갑이 없으면 사망하지 않는다. 이거죠. 따라서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정리해 본다면 이거죠. 55XO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2번 선택지는 판단하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은 요건데 이거죠.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은 견해 2, 견해 3, 견해 4 이거 뭡니까? 다 마찬가지로 모두 조건적 관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따라서 이거 아니다라는 걸 딱 인식했으면 이제 정리해놓고 가는 게 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XXX 이게 되는 거죠. 다 기본으로 깔고 왔는데 얘를 충족하지 않았으니까 뒤에 거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렇다라고 하면 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1번, 2번 선택지를 통해서 얘가 X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나머지 4번하고 5번 선택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선택지 두 번째 견해는 여러분이 해보시고 4번 선택지 별표 쳐놓으시고 세 번째 견해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뭡니까? 세 번째 견해 이거죠. 조건적 관계에다가 행위자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죠. 행위자 기준에서 개연성 판단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이것도 정리했는데 보시면 행위자 기준인데 사례 1 같은 경우 사례 1 심장 저격입니다. 조건적 관계 이미 다 판단했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것만 판단하려고 그래요. 조건적 관계 이미 충족하는 거 확인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겁니다. 행위자 기준. 알았거나 알 수 있던 사정을 기초로인데 심장 저격 누가 했습니까? 자신이 했으니까 자신이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심장 저격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라는 행위가 사망이라는 걸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느냐? 총으로 심장 저격하는데 안 죽습니까? 대부분 죽잖아요. 따라서 개연성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개연성 있음. 이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벼운 폭행으로 교통사고, 가벼운 폭행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럼 행위자 기준에서 보게 되면 행위자 기준, 가벼운 폭행이죠. 가벼운 폭행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다.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가벼운 폭행했더니 교통사고로 사망.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따라서 얘는 개연성이 매우 낮다. 있을 수도 있죠. 아주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개연성 매우 낮죠. 따라서 그렇지 못하다. 개연성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사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례 3. 이건데 세 번째 사례는 조건적 관계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쫙 썼으면 안 놓칩니다. 이제 공부하는 측면에서 이 뒤에 개연성 판단을 해본다면은 행위자 기준이니까 행위자 기준 판단인데 갑이 19g 먹였기 때문에 이 19g만 갖고도 사망하잖아요. 치사량이니까. 따라서 얘는 개연성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조건적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얘가 X였던 거죠. 됐습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 네 번째인데 요 행위자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죠. 행위자.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인데 여기 보면은 사례4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갑을병이 서로 알지 못한 채로 알 수도 없었다 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행위자 기준이니까 요것만 갖고 판단하라 이 말이죠. 요것만 갖고. 따라서 3g이라는 게 사망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습니까? 치사량의 미달이잖아요. 치사량 미달 10g이니까. 따라서 결과적 개연성 없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걸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OXXX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견해 4 5번 선택지입니다. 견해 4 5번 선택지. 네 번째 견해에 의하면 이건데 네 번째 견해의 특징은 뭡니까? 이거죠. 조건적 관계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모든 사정을 기초로인데 언제 모든 사정입니까? 행위 당시. 행위하고 나서 한참 지난 뒤에 것까지 고려한다는 얘기 아니죠. 행위 당시라는 건 행위 동시입니까? 동시가 아니라 그 인근 시점이죠. 인근 시점, 앞뒤 시점. 요것들이 바로 행위 당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보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개연성 있는 행위, 요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것도 보면은 정리했는데요. 자, 첫 번째 행위 당시 모든 사정인데 이거는 뭐 간단하죠. 심장 저격이니까 심장 저격이 사망, 개연성 있다.
그렇죠? 두 번째, 행위 당시인데 가벼운 폭행으로 상처를 입은 거니까 이 행위 당시의 사건은 뭡니까? 폭행과 상처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병원으로 가는 도중 한참 가고 있겠죠. 쭉 가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의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한 그 다음에 또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행위 당시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가벼운 폭행과 상처. 그 다음 결과는 뭡니까? 교통사고에만 사망.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봐야 되는 거죠. 폭행과 상처, 폭행 상처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 이거는 개연성 낮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당시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문제 푸는 게 좋겠죠. 그냥 무조건 모든 사정만 기초로 하는 게 아니죠. 행위 당시 모든 사정. 이렇게 해서 점검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례 3이죠. 사례 3. 사례 3 행위 당시 19람 독약 사망. 이거니까 개연성 있죠. 높죠. 그런데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조건적 관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얘는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례 4. 얘에 대한 질문도 꽤 있었는데, 자 보시면 갑이 3g입니다. 3g. 그러면서 이제 3g인데 을과 병을 합치게 되면 사망하는 건데, 자, 행위 당시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게요. 사례를 서로 알지 못한 채로 각각 3g, 4g, 3g 차례로니까 당시자 근처에 바로바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동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됩니까? 자, 그래서 이게 순차정도 동시는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당시라고 볼 수 있으니까 3, 4, 3이 합쳐져서 19g이라는 치사량이 될 수 있는 정도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당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g과 을과 병이 합쳐진 19g. 이걸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19g이 독약 사망을 발생시키느냐, 19g이 독약 사망을 발생시키느냐, 개연성 높으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고, 정리한 것처럼 당시하고 동시, 요거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좀 탄력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해서 시험 문제 풀 때는 명확히 틀린 거 지워내고, 그 다음에 명확히 맞은 거 골라내는 식으로 해서 객관식 문제는 풀어갈 필요가 있다. 해서 요거는 모의고사라고 하면 얘보다 조금 더 단순화시키죠. 약간 줄일 겁니다. 그렇고 기억, 니은 하면 또 판단할 게 좀 줄어들겠죠. 학습용 측면이 강한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요게 이제 고득점 문제, 파이널 고득점 문제, 하프 모의고사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면 제가 좀 약간 좀 더 쉽게끔, 그리고 좀 찍어도 맞게끔 이렇게 만들긴 하지만 학습의 실익 측면에서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다. 이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정리해보면 이거죠. OXXX 됐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고, 좀 빠르게 설명된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이니까 요 정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서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